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기간은 다른 때보다 유독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느꼈던 것의 상당 부분은 상당 기간 이어졌던 혼란을 수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첫째,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결선 투표와 관련해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1차에서 끝날 것이냐. 둘째, 이준석의 내부 총질로 인한 트라우마가 당원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상황에서 이런 당심들이 어떻게 표로 표출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한 연장선에서 친윤 대 반윤 구도에서 당원들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정도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호흡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초반부터 일찌감치 친윤으로 자리매김했던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첫 투표에서 52.93%를 얻음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오늘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2위에는 안철수 후보가 23.37%, 3위에는 천하람 후보가 14.98%, 그리고 4위엔 황교안 후보가 8.72%를 득표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준석의 전망은 구라로 밝혀졌고요. 최고위원 역시 친윤임을 강조해왔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반면 이른바 이준석 키즈들은 모두 나가리 됐습니다. 최고위원 당선자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이렇게 4명이 선출됐고 청년 최고위원엔 장해찬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임 대표였던 이준석의 색채가 완전히 싹 빠지고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친정체제가 구축이 됐는데요. 우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지난 선거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의 이준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선거 초반부터 일찌감치 친윤 후보로 자리매김했던 김기현 후보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김기현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뀐 올해 1월께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지지율 상승 배경은 일찌감치 친윤 후보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이게 제2의 이준석이 또다시 등장해선 절대 안 된다는 당원들의 어떤 위기의식과 함께 맞물리면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김기현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자 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황교안 후보는 울산 땅 의혹으로, 천하람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프레임으로,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과 천하람의 김기현에 대한 공격에 올라타는 형식으로 줄기차게 공격을 해왔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당원들의 염원을 꺾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염원은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믿는 천하람이 현실적으로 당선은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길 내심 바랬을 것이고, 또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해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또 이렇게 돼야 이준석 자신의 면이 좀 산다고 생각했을 테고, 또한 정치 재개를 간접적으로 노렸을 텐데 이런 이준석의 꿈은 그야말로 망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키즈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당대회 선거 기간에서마저 대통령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태에 비유하며 윤리위 징계를 또 해야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자, 다음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4인의 정치적 득실을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기현 당선인은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인지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전대 출마 때부터 거론되어 온 김기현 후보의 약점은 내년 총선을 이끌 만한 대중적 인지도 부족이 손에 꼽혔었는데요. 일찌감치 친윤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단 한 번에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심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게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친윤계 지원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에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려다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게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확실한 친윤이면 친윤, 그게 아니라면 반윤, 이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윤심과 비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게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선거 막판에는 항의 정도로 끝날 일을 가지고 대통령실 참모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면서 집안일을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안철수 후보를 더욱 고립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다른 당에서 건너온 이방인에서 단기간에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보수정당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하람 후보인데요. 천하람과 관련해서는 별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젊은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호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선거를 치렀어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하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타령만 했지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윤핵관 타령에 TV 토론을 보다가도 천하람 때문에 TV를 꺼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준석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젊은 정치인답게 참신함으로 승부하거나 국민의힘 소속의 호남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피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참고로 한 번 드리워진 이준석의 그림자, 당원들에게 정말 깊게 각인이 됐을 텐데 왜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팠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교안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황교안 후보의 경우 선거 전략의 부재가 패착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였던 친윤 대 반윤 구도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포지션에 서 있었다라는 점 한 가지와 특히 황교안 대표의 경우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에 과오를 인정하고 이미 사과를 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만 몰두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거에 내가 당대표 시절 이런 점들이 부족했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 이걸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당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라는 어떤 비전 제시로 갔어야 됐는데 너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에 집착한 게 일부 당원들에게는 어떤 내부 총질로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황교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정통보수 지지층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한 지역구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당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너무 각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심 논란을 털어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화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과 동시에 당정 원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각자 지지한 후보는 다르시겠지만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정말 오랜만에 모두가 하나 돼서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